저는 지금 딸 아이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. 고등학교 지금 17살 된 딸이랑 15살인데 작년 4월쯤에 큰아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. 자기가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다. 그래서 네가 왜 우울증이야? 라고 했는데 엄마 나 자해도 해. 그래서 봤는데 이제 안 보이는 쪽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쪽에 좀 상처가 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제 계속 체크하고 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10월 달에는 둘째가 학폭 피해자여서 또 아이가 자해를 하고 자살을 또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. 근데 부모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저도 많이 이렇게 우울하고 많이 깊어가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작은 아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. 그 와중에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좀 분노를 한 거죠. 그래서 작은 아이 사건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본인 SNS에 실명을 공개를 해서 이게 또 다시 마파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진행 중인데, 뭐 결론적인 거는 저희 이제 마탁으로 이제 큰 아이는 잘못한 건 맞는데 저로서는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진학하는 거나 대학 진학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걱정도 많이 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가 견뎌내는 제 마음이 정말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냥 해결하면 돼 하고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나는 괜찮은 건가? 우리 아이를 또 살펴야 되지만 나는 괜찮은가? 그런 마음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스님한테 저는 정토회 회원도 아니고 그냥 처음 와봤는데 그냥 마음에 이걸 좀 털어내고 싶은가 봐요. 말씀 좀 해주세요. 뭐 병원에 먼저 가봤어요. 자기 치료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첫째는 뭐 이런 두 아이를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도 치료받고 상담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고, 아이도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엄마가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치료가 지금은 제일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치료해야 되지만 두 아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자기 치료가 먼저 돼야 된다. 이렇게 자기 치료를 하면서 두 아이를 감당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질환도 연애 육체적 질환과 똑같습니다. 근데 육체적 질환은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, 어디가 뭐 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병이라고 이게 받아들이는데, 정신질환은 그 질환 자체가 안 보이니까 자꾸 요행을 바라죠. 정신만 차리면 된다,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,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을 자꾸 악화시키고 키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작은 아이도 뭐 학폭을 당했다 이것만 갖고 자꾸 문제를 삼지 말고 첫째 아이를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. 즉 트라우마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그
그다음에 두 번째, 치료를 받고 건강한 게 우선이지 처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의사의 그 지도에 따라서 현재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느냐, 안 그러면 옮기는 게 낫냐, 안 그러면 이 학폭이 진행이 된다면 가야 한 학생들이 뭐 전학을 가야 되느냐, 이런 거는 고집을 할 게 아니고 선생님과 학교와 의사와 의논을 해서 그 아이들도 또 내가 볼 때는 문제이지만 그 아이들도 또 누구 집에 아이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다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,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몸이 안 좋으면 의사의 조언, 주치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역시 정신과의 그런 의사의 이렇게 상담을 받아가면서 이 정도면 학교를 쉬는 게 나은지 이렇게 생각해야지, 학생이니까 입시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이미 그건 뭐 건강을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강이 딱 걸리면 직장도 그만둘 수도 있고 학교도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, 건강이 안 좋은데 공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럼 애가 나중에 자살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뒤에 후회하지 말고, 그러니까 건강히 공부할 수 있으면 그 나이에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건강의 관점을 먼저 세우고 공부를 해도 되겠냐, 된다 하면 하고, 공부를 지금 하기 좀 어렵다, 스트레스를 받는다, 멈춰야 되고 이런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넘어져가 다쳤는데, 내가 늘 정기적으로 운동하다가 넘어져가 다쳤는데, 그러면 기부스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, 이 상태로도 내가 매일 조깅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해도 되느냐? 아, 그러면 더 나서 안 된다. 그러면 쉬어야지, 매일 하던 거라도. 그리고 우리가 매일 108배 절을 하는데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릎을 다쳤다. 그러면 이 상태로 절을 해도 됩니까? 의사가 안 된다. 그럼 안 해야지.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하냐,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한 걸 하지 않은 거는 마음의 이 결심을 굳히자, 즉 나약한 마음을 이렇게 좀 단련시키자 할 때 하기로 했으면 하자, 이런 얘기를 하지, 객관적으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무릎 관절이 이상이 됐는데도 일어났다고 하면 된다,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, 이 건강 상태로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공부를 하고, 이 건강 상태로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도 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없다 하면 그냥 학교를 다녀야 돼. 왜? 그 나이에 다른 일이 할 게 없으니까. 그게 본분이니까. 그런데 아무리 그게 학생이라 하더라도, 공부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 건강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쉬는 게 낫겠다 하면 내일 시험 치더라도 오늘 쉬어야 된다. 하루만 더 참았다가 하면 되지 않냐,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같은 그런 전년 중에 하나다.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 이렇게 듣지 말고, 이 건강이 우선이고 이 건강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, 학교를 나갈 수 있느냐,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돼가. 자기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. 자기는 그냥 엄마지. 무슨 그 전문가가 아닌 게 자꾸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. 환자가 오면 스님이 의사도 아닌 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의사한테 보내가 의사 의견을 듣고 해라, 이렇게 말을 해야지.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혹시 내 탓인가?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. 자책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면 자책을 하면 좋지. 자기 탓은 있지, 맞지. 원인 제공자에게 자기의 이 결혼 생활의 불안이든 자기가 원래 또 이 아이들처럼 심리 불안이든
이런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태아와 그다음에 육아 과정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거고, 나는 원래 그러진 않지만 부부 갈등이 심했다도 이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, 내가 뭐 자세히 안 들어보지만은 벌써 두 아이가 다 이렇다 하면 자기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,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,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남 탓으로 너무 돌려서 안 된다는 거지. 내 탓으로 돌려가 자책하면, 자책하는 그게 자기 정신질환이라는 거야. 이게 내 탓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, 내 탓이다 해가 움츠러들면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지. 자기가 자책하는 것 자체도 병이라는 거예요. 자기의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책을 안 하나요? 아,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, 아,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해야지, 이렇게 가야지. 자책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내가 어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, 아내 몰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, 또는 뭐 주식 투자가 돈을 날렸다.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집도 막 접혀가지고 막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길거리에 남게 됐다. 그럼 누구 책임이야? 남편 책임이지. 그러면 남편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 반성한다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떠나? 내 책임이라고 죽어버리면 나머지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?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푼다니까.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직장에 다녀가 담은 생활비라도 되든지, 그럼 직장도 못 나갈 형편이면 집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.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부인이 직장 나갔는데 자기는 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죽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? 그게 다 회피야, 회피. 그게 엄격하게 내 책임이라고 죽었다 하지만 책임 안 지려는 태도라는 거예요. 돈 날려가지고 가족들을 고생시켜놓고 지 죽어가지고 또 어떠니? 또 나머지 가족한테 또 더 심한 손실을 주는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행동과 같은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혼자라면 치료가 더 중요하지만은,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엄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해야 된다,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, 또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찾고,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치료를 받고, 이렇게 하는 게 엄마죠. 내 혼자 같으면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,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, 남 탓으로 돌리는 거를 하지 말고, 이건 내도 문제가 있었다, 이렇게 하라는 거지. 자책한다는 것은 책임 안 지는 태도예요. 그게 책임을 지면 벌떡 일어나야지.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되지.